안녕하십니까, 권호입니다. 자, 한평 철골 작업이 마무리되고요. 장마 기간이지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판넬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넬 작업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말씀해 드리고요,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짓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집을 지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판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부자재와 판넬이 들어왔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판넬이 현장에 들어오면 현장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난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라이터로 붙여보고, 자, 난연이 맞습니다. 자, 항상 이 작업을 거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차하면 난연이 아닌 판넬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작업을 꼭 해서 난연인지 아닌지 바로바로 검수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반품을 시켜야 됩니다. 집 한 채 짓는데도 판넬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철골조지만 판넬도 판넬이 내력벽이 될 수 있게 판넬을 많이 해서 시공하는 방식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판넬이 내력벽이 돼서 얼마든지 더 잘 견디고 견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철골도 튼튼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판넬도 튼튼하게 세워서 이 판넬이 오래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큰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넬도 힘을 받아서 건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역할, 단지 철골과 철골 사이에서 벽체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내력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시공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이 방법이 괜찮다 하면 그대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판넬 날개는 25mm 혹은 30mm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판넬은 자, 난연 2급, 나등급 프로폴 판넬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1025mm가 나옵니다. 지금 이쪽 기둥이 제일 높습니다. 높다는 건 기둥 길이가 제일 짧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1025mm니까 5mm 여유를 주고, 왜냐하면 바닥이 어느 콘크리트 부분은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mm 여유를 주고 선을 그으면 1030mm의 선을 그어 놓고요. 선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이런 직각자를 대고 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나면 지금 줄자로 해서 여기 상부 보에다가 줄자를 걸어서 밑으로 내리면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723mm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에서 1723mm를 내려서 다 표시를 해주면 판넬 스타트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1723mm 내려서 선 그은 자리에, 자, 판넬 여기가 맞으면 됩니다. 철판을. 자, 판넬이 나오면 어디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나와서 스티로폴하고 철판의 높이가, 철판이 더 높은데, 어느 부분은 판넬을 보다 보면 생산을 하다 보면 기계에서 지금 여기처럼, 자, 스티로폴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준은 이 철판에 맞추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하고요. 수평자를 댈 때도 스티로폴 위에다 대는 게 아니고 이 철판 부분에 대야 정확한 높이를, 수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 유의하고요. 자, 이번 현장은 판넬을 붙여서 한쪽 면을 벗겨서 결로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자, 45도 각을 다 치기로 했습니다. 판넬을. 아무래도 판넬을 붙이는 시간도 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도 그래 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하부에 3장만 각을 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을 안 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각을 치는 건 아니지만 각 하나 양쪽으로 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붙이기 위해서 볼트에 와샤를 꽂고 있습니다. 도마샤를 꽂고 있는데요. 자, 이 와사에 대해서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가끔 전화해서 왜 이걸 쓰냐고 지적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세 번째 장을 올릴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폼을 위에다 싸서 얹다 보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폼이 안쪽으로 밀리든지 아니면 손에 묻어서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손 잡는 쪽은 나중에 폼을 넣어서 써면 되니까 손이 안 닿는 쪽부터 조금씩 써면 되고요. 그래서 올려서 끼우고 양끝을 쏘시면 손에도 안 묻고 일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폼이 말을 안 듣네요. 얘가 카메라에 처음 나오는 애라. 그리고 일반 폼은 30% 쏘면 70%가 발포가 된다고 설명서에 깡통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폼의 종류에 따라서 쏘는 양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나중에 판넬이 밀리면 또 그거 면 잡는 게 더 힘듭니다. 폼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면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은 권해드리지를 않습니다. 판넬 작업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빗어서 쏘면 폼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이 써서 나올 때까지 쏘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폼은 적당량을 쏴주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여기는 하부에 폼을 쐈던 자리인데 한 번 더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깊이 넣어서 자, 나오면 살짝 보이면 끝입니다. 자, 판넬이 만나는 자, 이 아웃 코너는 항상 45도를 친다든지 아니면 한쪽 면에 껍질을 벗겨서 결로가 안 생기게, 열교가 안 생기게 하는데 이렇게 만나는 인코너 쪽은 거의 그냥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저런 식으로 해서 커팅을 해서 열교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이쪽도 열교가 안 생기게 자, 이렇게 서밀 컷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해주시면 조금 열교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심하게 생겨서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 생기고 그러진 않고 안쪽에 폼을 다 쏴주시면 되고 이렇게 철판을 전체적으로 뜯어내도 상관없고 아니면 한 줄만 쭉 긁어주셔도 열교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너 쪽은 세밀하게 인코너, 아웃코너는 세밀하게 하시면서 인코너는 안 하시는 분인데 항상 인코너도 이렇게 서밀 컷을 해서 열교가 안 생길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코너에 커팅을 해서 판넬까지 시공이 되시면 이 자리를 뭐 나중에 폼을 써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부도 코너 자리를 막 부풀어 올라도 상관없으니까 코너 자리를 쌓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항상 폼거는 뾰족한 걸 쓰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좁은 자리도 쿡 찌르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로가 안 생기지만 커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자리에 혹시나 외부에 생기는 결로가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폼을 쌓아 놓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잘라내고 실리콘 작업을 해주시면 그러면 결로 없고 또 춥기 때문에 시소폴이 썩지 않는 그런 집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폼 쏘고 45도 각치고 작업을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만, 저희는 항상 모든 작업은 건축주의 뜻대로 해드리고 그렇게 견적이 들어갑니다.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거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비나라 금나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빼. 틀어. 자, 시험강을 빼내도 자, 폼이 잡고 있어서 그 위치에 그대로 잡혀 있고요. 자, 이대로 굳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고 상당히 튼튼하고요. 폼이 안 쌓아진 자리는 뭐 보시면 울립니다. 아직 이렇게 울리기 때문에 폼이 바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고요. 항상 폼을 쏴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쏘고 나면 엄청나게 튼튼한 집이 되고 또 단열도 되고 그리고 하중도 버텨줄 수 있는 내력 벽식 구조의 벽이 완성이 됩니다. 자, 비가 이틀 동안 많이 내려서 비에 대한 단도리를 하고, 자, 판넬들도 비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판넬을 세워서 물기를 다 빼야 되는데 현재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지금 뭐 전체가 다 물기고요. 자, 판넬 볼트 시공에 따른 처짐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또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네요. 얘는 또 살려줘야겠네요. 가자. 그렇지. 아이고. 야, 그렇게, 그래, 가고 싶은 대로 가. 자, 하부에 폼을 쏴서 저희는 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번 펄쩍펄쩍 뛰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플랜지를 깔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더니, 자, 이게 뭐 연못이 만들어졌습니다. 실내에 물이 빠지려면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며칠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쪽에 아주 조금 남은 거는 철판이 벗겨지지 않게 잘 썬 다음에 저 폼을 잔뜩 쏘고 그리고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뭐 볼트를 쏘거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얇게 잘 썰어 놓은 게 철판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피스를 양쪽으로 하고 수평자를 대고 수직이 맞는지 면에 맞춰서 반드시 올려서 피스를 박아 주시면 됩니다. 피스로 고정을 해주고 안쪽에서도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중지붕 끝이 이 면에 닿고 그래야 완벽한 단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끝이 다 면에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중지붕을 할 거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닿게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부에 판넬을 올릴 때는 자, 이렇게 바이스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이 고리에 링을 걸어서 용접을 해서 쓰시는데 그러면 올라가다가 돌아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방법으로 올리실 때는 바이스 옆에다가 용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은 이렇게 스티로폴 아대를 놓고 날개가 안 찢어지게 작업을 한 다음에 자, 올려서 자를 표시를 하고 뒤집어서 폼을 쏜 다음에 다시 잡아 올리면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크레인 작업을 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지만 조금 번거로워도 한번 올리고 자, 유바나 기타 등등으로 자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서 자르고 난 다음에 올리면 두 번째 올릴 때는 양쪽 사선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벼워진 만큼 편안하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 부위 들어갈 곳을 유바로 표시한 다음에 잘라내고, 앞뒤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폼을 쏘고 뒤집어서 들어 올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혹시나 날개가 꺾일까, 뭐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자, 날개를 밑에서 잘 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폼을 싸서 뒤집어서 아까처럼 바이스로 물어서 저쪽 상부에 올려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부에 폼을 쏴서 올리는 게 상부에 폼을 쏴서 올려서 끼우는 것보다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 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묻어나지도 않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중 지붕도 거의 끝나가고, 자, 앞쪽 위쪽에 짧은 판도 다 붙였고, 자, 안방은 칸막이하고 창만 남고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판넬 작업 대략 한 이틀 정도 더 하면 거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정도 하면 나올 것 같고, 자, 뭐 장마 기간 끝물이라 온도는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습하고 덥습니다. 자, 뭐 저희야 뭐 이게 업이니까 계속 하는 거고, 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올 여름도 건강하게 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7월에 초복과 중복이 들어 있습니다. 대서도 들어 있고, 건강하게 계속 찾아뵈면 좋겠고요. 자, 저는 뭐 빨리 해킹해서 계정이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보일러실 쪽, 다목적실 쪽 벽체를 막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들어가는 문자리입니다. 방 칸막이 남았고, 다목적실 자리 살짝 칸막이 남았고, 안방은 칸막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항상 저희 하던 식으로 위쪽에는 아연 유바로 해서 서로 아연 유바끼리 날개 만들어서 피스 채워서 결속을 했고, 자, 하부는 CS 유바에 폼을 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지난번에 피스를 이렇게 박아서 면을 맞추는 곳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면이 맞았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면이 맞아야 문을 달 때 편합니다. 자, 면을 맞추고, 여기도 떼내면 면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나온 판넬이 여기까지 올 겁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일요일은 저희가 볼 일이 있어서 하루 쉬고, 또 월요일 날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싱글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 구멍이 상부 용마르 벤트로 나가는 그 자리, 환기구 자리, CD관이나 엑셀을 넣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자, 기둥 자리 벽을 세우기 위해서 벽에 벽을 스셔플 파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내서 기둥을 안 보이게 감춰주는 게 아무래도 방에서 좋습니다. 물론 기둥이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게 커튼박스 자리, 뭐 그런 구조적으로 안정은 되지만 인테리어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 기둥이 들어가서 노출이 되지만, 이렇게 방과 방 사이의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방을 시작하는 쪽의 기둥들은 이렇게 벽에 벽을 따서, 그리고 이쪽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 문도 여기서 시작되고 다 이쪽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또 트러스하고 벽을 연결을 해서 내력벽을 만들기 위해 자, 판넬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면을 맞추기 위해서 아연 유발을 붙이고 다 피스를 고정했고요. 자, 피스하고 지금 이쪽 부분에 수직 맞추기 위해서 박아놓은 볼트까지 풀어서 면이 얼마나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잘 맞았고요. 지금 끝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노랗게 폼이 다 있습니다. 폼이 다 있어서 이대로 결속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석고를 치든 타일을 붙이든 뭘 붙이든 아무 문제 없이 면을 맞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만들 때는 이 면을, 그래서 여기도 다목적 실벽 나오기 전에 아직 유발을 쳐서 EMA 자리랑 피스를 싸서 면을 맞춰놨고요. 여기도 화장실하고 보일러 실벽인데 이 역시도 이렇게 해서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은 걸리고 일도 더디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끼워넣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력벽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인해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울러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해보시면 바로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붕에 올라가서 다니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처음 올라가시는 분도 불안함 없이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조심히 다녀야겠지만 불안해서 막 발발발 떨거나 그럴 일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자, 이중 지붕과 내력벽은 집을 그만큼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내 집을 직접 짓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평의 판넬 작업 1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